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정말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은행에 넣어둔 돈만 믿어도 괜찮을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을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가까워지면 사람은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월급날이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이번 달만 지나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카드값이 밀려도 다음 달 월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그래도 일하면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월급날이 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은 멈추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남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 식비, 병조사비, 건강보험료, 손주 용돈까지 돈은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만 노후가 타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에 강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돈을 한 번에 번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70세가 넘어도 돈 걱정이 덜한 사람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병원비가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지 않았습니다. 연금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을 그냥 통장에 재워두지 않았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으로 큰돈 버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비법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50대부터 준비하면 좋고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5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55세에 은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70세까지 15년, 80세까지 25년, 90세까지 35년, 요즘은 95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돈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지? 1억이면 될까? 3억이면 될까? 10억은 있어야 하나? 물론 돈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자산은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집은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힘듭니다. 통장에 목돈은 있어도 매달 줄어드는 것만 보이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매달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자가 제법 붙었습니다. 적금만 성실히 해도 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예금 이자가 조금 붙어도 마트 물가, 병원비, 외식비, 관리비가 더 빨리 오릅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가난입니다. 돈을 잃은 적은 없는데 사는 힘은 줄어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자나 배당이 일반 계좌에서 많이 나오면 금융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정말 무섭습니다. 젊을 때 10만 원과 은퇴 후 10만 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를 흔히 절세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노후 자금을 세금 덜 내고 굴릴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일반 계좌에 넣느냐, 절세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돈을 넣는 계좌입니다. 장점은 세액 공제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과 개인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하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하기도 전에 세금 환급이라는 수익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 이런 확실한 혜택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ETF 같은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만은 아닙니다.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쉽게 빼쓰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깨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급해서 조금 꺼냅니다. 다음에는 자식 때문에 꺼냅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비 때문에 꺼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IRP는 그런 의미에서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금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ISA도 중요합니다. ISA는 일정 기간 돈을 굴리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ETF 등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며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금에 둡니다. 아는 사람은 절세 계좌로 옮겨 세금 혜택을 챙기고 장기봉위로 굴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 투자의 첫 번째 수익은 종목을 잘 고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캐는 돈을 막는 사람이 결국 오래 버팁니다.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그럼 절세 계좌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ETF 이름도 어렵고 미국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후 투자에는 단순함이 이깁니다. 이것저것 10개, 20개 담을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자산,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 위기 때 지켜주는 자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S&P 500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성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60세에 은퇴해도 80세까지 20년이 남습니다. 90세까지는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물가는 오릅니다. 병원비도 오릅니다. 생활비도 오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일부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배당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SHD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있습니다. 이런 배당 ETF는 오랫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성장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돈이 들어옵니다. 은퇴자에게 이것은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배당금이 들어오면 마음이 버팁니다. 생활비를 위해 원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월급처럼 받는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채입니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는 주식이 흔들릴 때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엑셀입니다. 채권은 브레이크입니다. 주식은 자산을 키워주고 채권은 계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50대 이후에는 엑셀만 밟으면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폭락해도 기다릴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폭락장에서 생활비를 꺼내야 하면 손실이 진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섞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비율이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이른바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60은 성장입니다. 채권 40은 방어입니다. 이 비율은 대박을 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래 버티기 위한 구조입니다. 잠을 편히 자기 위한 구조입니다. 노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중간에 겁나서 팔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주식 100%를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릅니다. 은퇴자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이 먼저입니다. 계좌가 무너져도 다시 월급으로 채울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커버드 콜 ETF는 어떤가요? 요즘 월배당, 고배당, 매달 1%, 연 10% 이상이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혹합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말만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높은 배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분배금을 줍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때 상승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배당이 많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원금 성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이내, 딱 보조 역할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 방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로 모험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밸런싱입니다.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으로 맞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면 주식 비중이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른 주식을 일부 팔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채권을 사서 다시 6대4로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 채권 일부를 팔아 싸진 주식을 사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계좌를 보면 마음만 흔들립니다. 분기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일날, 연말, 설날 이후 이렇게 날짜를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은퇴 투자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가 무섭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식 폭락, 금리 급등, 경기 침체, 전쟁, 환율 급등.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예금으로 옮겨야 하나?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포에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6대4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는 그런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폭락장은 무섭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미리 정해둔 비율이 필요합니다.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믿을 수 있습니다. 노후 투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꺼내 쓰느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꺼내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1억을 모았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원금을 꺼내 쓰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4% 룰입니다. 내 전체 자산의 4% 정도만 1년에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있다면 1년에 4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3만 원입니다. 3억이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 약 100만 원입니다. 5억이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 약 166만 원입니다. 이 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금과 합쳐지면 노후 생활비에 큰 기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은 나무입니다. 배당과 이자는 열매입니다. 나무를 베어먹기 시작하면 언젠가 열매도 사라집니다. 노후에는 나무를 지키면서 열매를 따먹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60대 초반에는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나오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경조사도 많고 병원비도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사적연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7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인출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아내 명의, 각자의 연금 계좌를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개인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준비하면 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작전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연금은 얼마 나오지? 언제부터 받을까?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필요할까? 비상금은 얼마 남겨둘까? 이 대화를 피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면 노후가 더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 자녀 지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다 같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깨서 자식을 돕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식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내 생명줄입니다. 비상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은 여유돈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의맹예금도 필요합니다. 현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부 예금에만 두면 안 됩니다. 비상금은 예금으로 두십시오. 6개월에서 1년 생활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노후 자금은 물가를 이길 수 있게 굴려야 합니다.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앞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돈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더 공부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 둘째, S&P 500으로 성장 엔진을 만든다. 셋째, 배당 ETF로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든다. 넷째, 미국 국채로 안전벨트를 채운다. 다섯째, 주식 60, 채권 40 비율을 유지한다. 여섯째,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한다. 일곱째, 폭락장에 팔지 않는다. 여덟째, 고배당의 유혹에 전 재산을 맡기지 않는다. 아홉째, 4% 룰로 천천히 꺼내 쓴다. 열째, 부부가 함께 관리한다. 이 10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10,000원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증권사 앱을 열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ISA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 돈이 어디에 잠자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부하지 않은 돈은 언젠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립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 지인이 좋다는 종목, 유튜브에서 뜬 고배당 상품, 이런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 투자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루해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 들어오고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구조. 이것이 가장 강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돈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매달 생활비가 불안하면 힘듭니다. 좋은 차를 타도 병원비가 무서우면 불행합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남에게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자식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병원에 가도 덜 불안합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볼 때도 숨이 덜 막힙니다. 이것이 돈의 진짜 힘입니다. 돈은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세까지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매달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절세 계좌를 만들고 S&P 500으로 성장하고 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미국 국채로 흔들림을 막고
6대4 비율을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긴 노후를 지켜줍니다.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도박이 아닙니다. 노후 투자는 엉덩이 싸움입니다. 흔들려도 앉아있는 힘, 남들이 겁먹고 팔 때 버티는 힘, 좋다는 상품이 쏟아져도 내 원칙을 지키는 힘, 그 힘이 결국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가에 조용히 힘을 잃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 연금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내 ISA를 확인하십시오. 내 예금이 전부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1만 원이라도 내 노후 월급 시스템을 시작해 보십시오. 노후는 운이 좋은 사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연금만 기다리지 않고 은행 예금만 붙잡지 않고 내 돈이 매달 일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70세에도 80세에도 돈 걱정을 덜고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늦은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통장에도 또 하나의 월급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노후 생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돈 걱정인지 건강 걱정인지 자식 걱정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